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주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작년 뉴립스 학회에 제출된 Neural Complexity Measure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저와 저기 나와 있는 저자들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그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머신러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굉장히 좀 러프하게 일반적으로 포뮬레이트 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라는 거는 어떤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태스크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을 풀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태스크를 이제 일단 T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그리고 H는 이제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러너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풀고 있다면 H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되고 H의 구성 요소는 그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모델은 리니어 모델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어떤 뉴럴 네트워크 같은 그런 러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Z로 되어 있는 것은 그 현재 태스크에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즈 러닝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Z 하나는 인풋과 그 인풋에 해당하는 레이블의 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모델이 이 태스크에서 주어진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로스 펑션이 있고요.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러닝을 이상적인 상황에서 한다면 주어진 러너와 어떤 태스크에서 정의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이 로스 펑션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서 그 익스펙티드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러너를 찾는 것이 러닝의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고자 하면은 저희가 그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rue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는 그 유한계의 그 샘플에 의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DT라는 디스트리뷰션을 모르지만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 S가 이 DT에서 샘플이 됐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임플리시트하게는 IID로 이제 샘플링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이 로스 펑션의 어떤 근사치, 엠피리컬 에버리지로 나타나는 근사치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은 트루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떤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인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엠피리컬 로스 펑션에 의해서 보통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트루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을 통해서 계산한 엠피리컬 에러, 엠피리컬 리스크 펑션이라고 하죠. 엠피리컬 에러 사이에 이 갭을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적으면은 우리가 현재 트레이닝 셋이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굉장히 잘 표현을 잘 해서 레프레젠테티브하게 표현을 잘 해서 이 현재 트레이닝 셋만으로 학습한 이 러너가 이미의 그 같은 태스크에서 샘플된 데이터에 잘 일반화가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뭐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모델이 좀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오버피팅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트레이닝 엠피리컬 리스크 펑션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러닝 상황은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0이 되는 상황을 저희가 바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의 오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트루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즉 요 실제 expected loss 펑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추정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트레이닝 셋이 아닌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화가 잘 될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당연히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근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런 류의 방법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컴플렉시티 메저라는 것입니다. 컴플렉시티 메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넓은 용어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과 관계가 있는 어떤 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통 뉴럴 네트워크에서 웨이트 디케이 같은 걸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전통적인 리그레션 문제에서 파라미터의 L2놈을 레귤라이저 펑션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라미터 L2놈도 컴플렉시티 메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L2놈이 커질수록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커진다는 그런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론적인 결과가 있고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L2 레귤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오버피팅을 줄이고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리스틱하게 그 L2놈 레귤라이저를 뉴럴 네트워크의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흔히들 쓰는 거고요. 근데 L2놈 레귤라이저가 정확히 컴플렉시티 메저가 되는 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제한된 세팅이고 실제로 모델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 우리가 현재 모델과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컴플렉시티 메저가 얼마나 실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잘 반영하는지는 굉장히 알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모델이 굉장히 복잡한 넌리니어 뉴럴 네트워크가 되면은 과연 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그 파라미터만으로 또는 데이터만 트레이닝 데이터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얼마나 실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론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었는데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추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뭐 당연히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 구조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프랙티컬하게는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걸 써서 근사적으로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트루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얼마나 대표성을 띄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그 컴플렉시티 메저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직접 이론적으로 분석해서 컴플렉시티 메저를 고안해내는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저희의 차관점이었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어떤 특정 모델과 특정 데이터와 특정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컴플렉시티 메저를 만들어냈다고 유도를 해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생기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이론을 다시 어, 변경해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에서 착안해서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엔 더블 디센트라는 현상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모델의 파라미터의 컴플렉시티가 커지면은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다고는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더블 디센트라는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더블 디센트는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현상을 이제 사람들이 마주하니까 이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도저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어, 쓰던 이론으로는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현상을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이제 한계에 좀 봉착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좀 더 최첨단을 달리시는 연구가 있고 더 최신 결과까지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연구에서 취한 방식은 사람이 이론을 통해서 뭔가를 유도해내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 배우자는 것이 이제 저희의 차관점입니다. 저희의 메인 아이디어는 그 주어진 뉴럴 네트워크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 겁니다. 학습을 많이 해보면 경험이 쌓이게 되겠죠. 우리가 뭐 특정 그 뉴럴 넷 구조에서 트레인 데이터 이거 가지고 학습을 어떤 옵티마이저로 몇 스텝을 돌렸더니 뭐 학습 후에 이런 곳으로 컨버지했고 그다음에 그 컨버지한 상황에서 테스트 데이터와의 에러를 계산해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의 어떤 그 어프로스메이션 값을 계산했더니 이 상황에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굉장히 커지고 이 상황에서는 적다더라. 그런 러닝 자체를 어떤 경험으로 이제 생각해서 러닝을 이제 한 번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 러닝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간접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간접 경험 하나를 트레이닝 스냅샷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했는데요.
트레이닝 스냅샷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일단 학습에 사용되는 모델, 그러니까 러너 H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에 이용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러너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 로스 값이 있겠죠. 트레이닝 로스 값. 그리고 해당하는 그 트레이닝 스냅샷 상황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의 근사치,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실제로 정확히 계산하려면은 그 가능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거는 힘들고 대신에 저희가 학습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통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의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스냅샷이라는 거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과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때의 로스 값과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의 근사치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트레이닝 스냅샷을 하나에 대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러닝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스냅샷을 찍을 때마다 러너의 이니셜 파라미터가 달라지고 사용하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 러너의 구체적인 구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레이어가 2개짜리 뉴럴 네트워크 수행을 했다가 어떨 때는 레이어가 3개짜리 뉴럴 네트워크 수행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트레이닝 스냅샷이라는 거를 가져와서 얘네를 통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예측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스냅샷을 입력으로 집어넣어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출력으로 내뱉는 어떤 또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 컴플렉시티 메저의 그 예측치로 쓰자는 겁니다. 그게 저희의 메인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컴플렉시티 메저라는 거는 앞에서 보셨듯이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예측하는 어떤 함수인데 그게 입력으로 받는 걸 보시면 러너를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 셋을 입력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함수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 모델을 어떤 형식으로든 인코딩해서 입력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도 인코딩해서 입력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함수는 기존에 저희가 보통 흔히들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 함수와 약간 다른 입력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러너를 어떻게 인코드해야 될까가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러너를 그냥 단순히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벡터라이즈해서 그걸 입력받는 함수로 만들자.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델의 사이즈가 조금만 커져도 스케일러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H라는 모델이 뭐 간단한 리니어 모델이면 모르겠지만 요즘 뭐 조금만 레이어가 쌓인 뉴럴 네트워크를 쓰게 되면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쉽게 뭐 10만을 넘어가고 100만을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100만 차원 벡터를 인코딩으로 쓴다는 건 약간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그냥 벡터로 받게 되면은 특정 구조에 대해서만 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10만 개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러너를 인코딩을 받는 함수를 학습하면은 그 네트워크를 그 함수를 파라미터가 20만 개인 네트워크에다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임의의 러너에 대해서 그 러너의 인코딩을 입력받아서 그 레프레젠테이션 입력받아서 예측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기 원하는 건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러너를 인코딩할 때 그 러너의 파라미터의 차원의 인디펜던트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취한 방식은 결국에는 러너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얘를 인코딩하지 말고 그 현재 러너에다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을 가지고 인코딩을 하자는 겁니다. 이 러너라는 건 결국에는 모델이라는 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펑션이기 때문에 이 펑션을 인코딩하는 방법은 펑션의 어떤 수식으로도 입력할 수 있지만 펑션의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출력값이 나오는지 그걸 모은 순서상으로도 함수를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취한 방식은 이 H라는 러너를 직접 인코딩하지 말고 H라는 러너에다가 입력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값 x와 hx1, x2와 hx2, 그래서 xn과 hxn 이 순서상의 집합을 이 러너의 인코딩으로 사용하자는 게 이제 저희의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 뉴럴 컴플렉시티 메저라고 불리는 게 이제 결국 저희가 디자인한 러너와 트레이닝 데이터를 받아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예측해주는 함수를 이제 뉴럴 컴플렉시티 네트워크, 줄여서 이제 NC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로 구성을 했는데, 이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구조의 핵심 요소는 어텐션 모듈이고요. 그 요즘 트랜스포머에 많이 쓰이는 어텐션 모듈을 사용하는 게 제일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어텐션에는 이제 키와 쿼리와 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로는 우리가 이 러너의 인코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 H에다가 이 어떤 테스트 셋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테스트 셋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예측하고 싶은 거니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에다가 테스트 셋을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H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쓰고요. 마찬가지로 그게 있을 때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똑같은 H의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H 모델의 트레이닝 셋에 대한 어떤 순서상을 계산을 해서 걔를 키로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우리가 트레이닝 셋에 해당하는 로스 펑션, 실제 로스 펑션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스 펑션 값을 밸류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NC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그 네트워크가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내가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계산하기 위해서 로스를 예측하고 싶은 테스트 포인트에 대해서 이 함수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함수 값과 내가 로스를 이미 알고 있는 트레이닝 셋에서 계산된 함수 값을 비교해서 제일 비슷한 곳에서 로스 값을 많이 끌어오도록 그 어텐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의 여러 가지 점들을 찍어보고 그 찍어본 점들이 내가 이미 경험한 점들하고 얼마나 많이 비슷한가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경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부분에서 함수를 찍어봤더니 로스가 컸더라.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경험을 끌어와서 내가 지금 요 지점이 미리 찍어본 요 지점과 비슷하니까 여기서의 로스도 아마도 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텐션을 이용해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끌어오고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서 죄송합니다. 테스트 로스 값을 끌어오고 그거를 평균을 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는데요. 학습시키는 과정은 결국 이런 일종의 메타러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의 러닝 경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같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같은 태스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러너를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서 학습을 쭉 시킵니다. 그러면은 학습 과정 중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스냅샷을 하나 딱 찍으면은 현재 상황에서 그 러너의 레프레젠테이션, 함수의 순서상으로 표현되는 러너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계산된 트레이닝 로스와 그다음에 테스트 로스가 계산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스냅샷을 일종의 메모리 뱅크라고 불리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축적을 한 상태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험들을 끌어와서 이 뉴럴 컴플렉시 네트워크, NC 네트워크를 메타러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경험을 꺼냈는데 이 상황에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요거고 테스트 데이터가 요거일 때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얼마였더라. 그거를 가져와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이 갭을 NC가 리그레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식으로 이제 메타러닝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NC 네트워크가 학습이 잘 돼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만약에 실제로 잘 예측이 된다. 그러면 얘를 실제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NC 네트워크가 뉴럴 컴플렉시티 메저라는 거니까 얘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재 트레이닝 셋으로 계산된 엠피리컬 로스 펑션과 그 실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expected loss 펑션 사이의 차이를 이 NC 네트워크가 잘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학습이 만약에 충분히 이상적으로 되었다면. 그러면은 그런 NC 네트워크가 다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잘 되었다면은 얘가 실제로 그런 현재 상황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새로운 러너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할 때 empirical loss 펑션에다가 이 NC 네트워크를 regularization 펑션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NC 네트워크에서 현재 러너의 파라미터와 현재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 그리고 여기서 약간 아직까지는 한계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점인데, NC 네트워크의 regularization 텀을 계산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의 인풋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의 레이블까지 알면 레이블까지 알면 그건 반칙이니까 레이블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요. 적어도 이 테스트 데이터에 들어가는 X 값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들어가는 X 값까지 주고 현재 트레이닝 데이터 X 값을 주면은 NC 네트워크가 현재 상황에서 일반화 오차를 제너라이제이션 갭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 지금 현재 empirical 트레이닝 로스 펑션과 레귤라이저를 결합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면은 오버피팅을 줄여주고 일반화 오차 제너레이션 갭을 훨씬 줄여줄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게 이제 이 유립스 2022년 논문의 제일 큰 컨트리뷰션이었다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뉴럴 컴플렉스 메저라는 거를 이 사인 함수를 리그레션 하는 문제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인 함수 리그레션 문제 예제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서 유사 경험을 쌓은 다음에 메타러닝을 수행한 다음에 이제 NC 네트워크를 먼저 학습을 했습니다. 그 학습된 NC 네트워크를 새로운 사인 함수 학습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 현재 이제 검은색 점들이 현재 배치에서 주어져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점들이 실제 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underlying true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델이 우연히 이렇게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NC 네트워크가 얘가 사실은 이만큼의 갭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실제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NC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제너라이제이션 값과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갭 사이에 R 스퀘어 값을 리그레션의 R 스퀘어 값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태스크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만족스럽게 실제로 유의미하게 제너라이제이션 갭을 이제 추정을 잘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메타러닝 기반의 전통적인 레귤라이제이션 방법, 놈 기반의 레귤라이제이션 방법이나 드랍아웃 기반의 레귤라이제이션 방법이나 메타러닝 기반의 다른 어떤 레귤라이제이션 방법과 비교해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리그레션 결과를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뉴럴 컴플렉스라는 거를 기존에 이제 메타러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 중 하나인 퓨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한 결과인데요. 퓨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파란색이 다른 어떤 레귤라이저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퓨샷 러닝을 진행한 러닝 커브고요. 스텝이 늘어날 때 당연히 퓨샷 러닝은 태스크 트레이닝 데이터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습한 NC 네트워크로 레귤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오버피팅 없이 성공적으로 스텝이 늘어나도 학습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모델 어그노스틱 메타러닝이라고 해서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메타러닝 방법. 그러니까 이런 패스트 어댑테이션에 가장 최적화된 메타러닝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이런 초록색의 러닝 커브를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학습한 NC를 추가적으로 레귤라이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더해서 일관적으로 로스를 유의미하게 줄여줄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실험을 다양한 러너의 구조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골자는 저희가 제안한 그 컴플렉스 메저가 특정 뉴럴 네트워크 구조, 그러니까 특정 모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액티베이션 펑션도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닝할 때 러닝 레이트 바꾸고 있고,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의 노드 수도 바꾸고 있고, 레이어 수도 바꾸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드 수와 레이어 수와 액티베이션 펑션, 그러니까 다양한 뉴럴 넷 구조에 대해서 이 NC 네트워크가 잘 일반화가 돼서 제너레이션 갭을 유의미하게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그 실제 그 특정 문제에 대해서 트레인 로스를 이제 시각화한 거고요. 거기에서 해당하는 그 제너레이션 갭을 이제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학습한 NC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갭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로스 서피스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제너레이션 갭을 잘 예측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간단한 그런 메타러닝 상황이나 퓨샷 러닝 상황이 아니라 실제 좀 규모가 큰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에서 뭐 트레이닝 데이터 굉장히 사이즈가 큰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다면은 걔를 여러 개의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스플릿으로 나눠서 메타러닝을 먼저 수행해서 NC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된 NC 네트워크가 실제 그 해당 태스크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때 레귤라이제이션으로 작용을 하는가를 본 그림인데요. 뭐 다른 그림보다는 이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귤라이저가 없을 때 로스 펑션이 줄어드는 상황 그 커브와 저희가 그 메타러닝을 통해 학습한 로스 펑션이 줄어드는 커브를 보시면 NC가 효과적으로 이제 레귤라이저로서 작용을 해서 테스트 에러를 훨씬 더 빨리 줄여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같은 실험을 기존에 알려져 있던 다양한 그 클래시피케이션 기반 레귤라이제이션 방법들과 비교한 사례인데요.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L2 레귤라이제이션이나 레이블 스무딩, 믹스업 이런 방법들에 비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저희 NC를 통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실험적인 컨셉이고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토이 데이터에 비해서 이런 실제 싱글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에서 이 성능 향상의 폭이 엄청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서는 저희가 이 연구를 할 때는 여기서 이 라지 스케일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에서 그 퓨샷 러닝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능을 향상시키지 못해서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 NC 네트워크를 이미지 스케일에 적용하는 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한계점인데 이 NC 네트워크가 어, 갭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 데이터의 입력값을 요구를 합니다. 테스트 레이블은 몰라도 되지만 적어도 테스트 데이터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트레이닝 셋과 다른 별도의 뭐 밸리데이션 셋이 필요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트레이닝 셋만으로 이제 갭을 예측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상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은데 현재 저희가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 네, 진짜로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갭을 좀 더 갭을 유사한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걸 준비해서 이제 새로운 연구로 발표를 하려고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X만 보는 것이 사실 치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러닝의 목표가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일 수도 있잖아요. 언스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X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치팅이기 때문에 현재 요 버전에서의 NC 네트워크는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후속으로 연구한 버전에서는 이 말 그대로 트레이닝 데이터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언스퍼바이즈 러닝에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이 유리스 2020년 버전에서는 적어도 이제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요런 사람의 그런 이론, 그러니까 사람의 직관에 의해서 유도된 이론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요즘에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이 모델에 주고자 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줄이고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자, 경험을 통해서 배우자는 그런 트렌드가 최근에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에서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 제너라이제이션 갭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신선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선한 방향의 연구를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아이디어는 어떤 모델을 표현할 때 모델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델의 입력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값을 통해서 순서상으로 이제 예측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주요한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좀 아직까지는 이 단계에서는 실험적인 연구라 뭐 프라미싱한 결과도 있지만 프랙티컬하게 막 진짜 쓰일 때까지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거기 있어서는 저희가 후속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 이제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오면은 또 공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